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OBS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국민의힘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하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던데요. 정보화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우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란 정보화 기술을 발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의 생산이라든가 처리, 저장, 활용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님 6분과 전문가 6분, 그래서 12명이 정보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와 자문 또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디지털 의회를 구현을 해서 우리 도민과 의회에 유익한 편리한 소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디지털 의회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겠네요. 그럼 네, 정보화위원회에서. 네. 그 의원님이 정보화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좀 이게 중요한 일이더라. 이런 건 좀 꼭 알리고 싶다. 그 목표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의회에서 그 앞서가는 정보화 추진을 통해서요.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우리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유익한 의회 소식을 전달하는 게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그러면 도의회 홈페이지부터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해서 네. 어떤 일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훌륭한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와가지고요. 네. 한층 달라진 의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경기도의회. 네. 그리고 의원님은 농업 정책 전문가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 배추는 금값이고 쌀값은 폭락하고 농사 짓는 분들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시거나 그러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어떤 건가요, 농민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정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부모님의 농업을 보면서 그 농업의 어려운 현장을 보면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농업의 그 지동노체 활동하는 4.27 연합회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면회장과 이제 군회장을 해서 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도연까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요즘도 우리 4.27 출신 오비들과 많이 만나서 소통의 기회도 많이 갖고 지금도 농업의 많은 활동을 좀 중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 전문가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농업 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농업의 대표성, 농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어떤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농업은 지금 기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가뭄이라든가 홍수, 병충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농업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흔히들 하늘과 함께한다. 농업과 하늘은 농업과 동업자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도 배추가 값이 폭락을 했다 이런 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농작물이 감소해서 이런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감소돼서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고 농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 농업은 우리의 식량 안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기후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후 변화 속에서 농가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농업의 활성화,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우선 농업은 브랜드 농업을 해야 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농업과 축산물을 생산해내야 되겠다. 그런 농업의 브랜드 농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지금 유통구조가 그 위탁수수로 가지고 중간 이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했는데 그에 대안으로는 그 직거래 장터를 개선해 많이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라든가 판매장들을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중간 마진을 이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거에 우리가 좀 박차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 세대, 젊고 유능한 스마트한 우리 후계 세대들을 육성하는데 우리 개인에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우리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민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보험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들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 또 직불금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농업을 꾸준히 수립을 해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간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많은 농업 전문가분들이나 농사짓는 농민분들도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막 신문이나 뉴스에서 정치 볼 때는 여야가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책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관심 있는 민생 사항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정책 대안을 고민하시는 것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국민의 심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농업 문제, 네. 그리고 교육 문제는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되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 나갈 때다. 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의원님 정보화위원회에서 디지털 의회 만드는 일을 하시고 또 4H 출신으로 농업 정책 전문가로 농업에 지금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하나 더 여쭤본다면 이제 골목길 민생 이야기인데요. 의원님 활동 지역이 팔달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일동, 화서이동. 여기 그 화성행궁 있는 쪽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 5선거구입니다. 수원에. 네. 네. 여기가 이제 구도심 쪽인데요. 말하자면 이게 또 팔달구는 경기도청 옛날 청사, 이전 청사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골목길 민생하면 역시 지역 상권 얘기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구도청 있죠? 네. 구도청이 현재 이제 광교로다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11대에 등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제가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도청이 광교로 이사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주변 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완전히 슬럼화되고 지역의 많은 상권을 상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광교로다 도청이 이사를 가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이 26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구도청사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한 70% 정도가 이주가 되고 30% 남는 곳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었는데 네, 네. 전 지사가 지사를 하면서 수원에 또 26개 기관을 경기도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사가 지금 현재 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빨리 이 구청사
구청사가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그 결정이 돼서 참 어려운 기업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대책들을 집행부에 좀 전달을 했고요. 현재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구청사 의회 건물에 네. 경기도 재난본부가 9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 있고요. 네.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이라든가 청년 스타터 공간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본부가 들어오는군요. 구청사에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네네. 그 구청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청사도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주변 상권도 다 침체돼 있을 네, 텐데 네네. 지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시는 또 다른 민생 현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수원만 빼놓고 인근 주변의 도시는 많이 발전됐다 이런 그럴 얘기들을 수 그냥 있겠다. 좀 많이들 예,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라 이런 걸 만들어서 네. 그런 그 북부 발전의 필요성을 가지고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거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추진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수원 이 8달은 구도심권에 수원을 상징하는 수원의 관문이고 네. 수원의 중심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품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각종 규제에 묶여져 있고 네, 네. 또 일본 풀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슬럼화된 지역을 되살리기는 많이 역부족이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수원역과 화성행궁을 잇는 여러 가지 옛도청 로데오거리를 살리는 그런 좋은 관광 상품을 좀 많이 발굴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두 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성행궁 가면 정말 아름다운데 거기 주변 일대가 김호경 의원님 지역구니까 네, 네, 네.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정책적 상상력으로 그 지역이 좀 더 아름답고 상권도 살아나기를 네, 네, 그렇습니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살짝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음악이 나가잖아요. 그 3부 마지막 곡이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나갈 때 의원님께서 이걸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노래가 나갈 때 잘 부르는데 동시에 함께 잠깐 부르다가 의원님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시면은 노래 봉사를 하신다고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노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이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기쁨과 희망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 노인지의 노래교실이라든가 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 가서 가끔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박수 치고 한 대서 하고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잠깐 들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것도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의원님이 화성행궁 그 근처 또 구도청사 있는 그 일대가 지역구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청사를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셨던 아까 3부 끝에 말씀해 주셨던 그 민생 정책들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아주 참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깊은 도시죠. 맞아요. 우리 조선조 22대 국왕인 정조께서 수원이라는 도시를 건설해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의 의미를 두고 만들었다. 네. 하나는 부국강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성을 축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화성행궁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 해경공시를 해가변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세 번째는 농업의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서호저수지. 현재는 서공원이로 꾸며져 있습니다마는 서호저수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두고 했다. 이런 훌륭한 관광적
관광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역에서 화성행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근대 거리를 각종 그 테마 있는 거리로 만들고 또한 그 제가 경주에 가서 올해 가면 한 15년 만에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의 야경이 상당히 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수원도 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을 야간 개장을 해서 야간 관광을 확대를 해서 이것도 관광 자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우리 수원 화성문화제가 오늘 개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수원 그 화성에 뭐 미디어 쇼, 레저 쇼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런 그 야간 관광을 뭐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제가 또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죠? 전주 한옥마을 가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수원도 전통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여기도 그 관광객들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좀 하는 거 어떤가? 행궁 일대요. 네네. 한옥도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다과, 그다음에 공방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 광교의 이제 호수공원이라든가 또 항리단 길로 이어지는 카페거리, 공방 맛집, 또 일월공원, 여운공동 이런 그 수목원, 또 화성박물관. 또 해우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참 우리 전통시장이 오늘도 남문거리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2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지원을 잘 활용하고 운영을 해서 이것을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로 이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농업, 효행, 부국 강병 그게 정조대왕의 뜻이었는데 그 지금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밀라노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민생 사안과 정책 대안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야 한다는 김호겸 의원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 주셨네요. 의원님이 8대 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10대 한번 쉬셨다가 11대에 또 들어가셨는데요. 4년 동안 공백 기간이 더 바쁘셨다고요. 뭐 흔히들 우스갯소리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년 쉬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거기서 회장으로 제가 좀 재임을 했고요. 또 우리 농촌의 후계 세대의 육성 지원하고 있는 4.27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과거에 모자보건센터였죠. 모자보건센터였는데 2006년부터 인구보건복지를 명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산 양육이라든가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런 출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국민 홍보를 이런 거를 우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정부 홍보를 충실하게 좀 해나갔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 사업을 했었는데 의료 사업은 과거에 이제 분만 사업을 겸해서 했었는데 이제 분만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가정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질병 예방 그런 공공의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민 건강에도 이바지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년은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 안에 쭉 계셨던 것보다 오히려 또 폭넓게 보고 다시 의회로 가신 셈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또 화성이 고향이셔서 거기서 초중고를 졸업하시고 아까 4.H 활동도 활발하게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시다가 나 정치를 해야겠다 하고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우리 부모님들의 어려운 농업 활동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농촌은 꽃이고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농자 천하 지대본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농업은 생명이요 농업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도 수식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농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념에서 제가 이제 그 농촌 활동을 하면서 쭉 해왔는데 이런 농촌 활동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라든가 농촌운동 이런 것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걸 제가 깨닫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시의회 8대 수원시의원을 하고 현재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을 하고 부의장도 역임하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원과 정책을 지원했던 것이 의정할 때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의 뿌리가 농업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사회적 약자. 그 또 경기도 의회에 들어가시면서 11대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셨던 공약이 있을까요? 그래서 계획. 지금은 현재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는 과거에 좀 회상을 해본다면은 제가 이제 농정위원회에서 4년을 하면서 이 쌀 가공을 이용한 지원 조례. 쌀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쌀 가공 이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다음에 고령 농업인들, 네. 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드렸던 것이 좀 많이 좀 보람이 좀 있고요. 네. 또한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진짜 뭐 진실로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든가 노인들, 아동, 여성 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그분들은 큰 힘이 되어졌던 그런 의정 활동이 좀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의정 활동이 큰 보람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도 교육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된다. 이런 그 확고한 신념을 좀 갖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경기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 그런 네. 신념을 가지고 교육의 현장과 많이 대화도 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내서 면하게 실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제가 그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조례, 그러니까 교원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사기가 좀 많이 좀 저하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 서로 어떤 일방이 아닌 서로 그 쌍방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있었고 교권 보호 조례가 있는데 네. 이것이 서로 이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현재 교육 환경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를 위한 토론회를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아하.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교육 구성원의 3주체 네. 즉 여기서 우리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통합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다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교권 추락 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밥상머리 교육의 활성화라는 그런 제아의 어떤 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학교의 인성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11월 달에 11월 초에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 교원이 네. 이 세 주체가 통합적으로 권리와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학교 안에서 네네. 인성교육 토론회도 개최 준비 중이시고요. 네네네. 아, 의원님과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의원님이 또 일정도 바쁘시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늘 저의 부족한 저를 수원시 의원과 경기도 의원에 보내주셔서
사선 의원의 영광을 주신 걸 늘 가슴에 안고 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치적인 모토인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식민과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의정 활동으로 꼭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가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는 김호겸 의원님을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알려주실 소식이 있을 때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자주 좀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되시는 OBS 방송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